2025년 1월 17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19%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35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제 미국에서 약세가 이어졌죠. 뭐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종가가 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만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12시 반까지 매도를 했죠. 그리고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경우는 10시 반을 저점으로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35포인트 이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 출발한 후에 양봉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725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제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를 소폭하고 있는데 역시 연기금에서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미국 쪽에서 매파 연준 이사가요. 완전 뭐 비둘기파 의견을 제시를 했죠. 뭐 안 좋아지면은 뭐 네 번이든 뭐 금리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글로벌 IB 쪽에서는 시장 약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월요일 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든 해외든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나오자마자 관세를 계속적으로 하겠다. 뭐 보편 관세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로 모르는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대통령이 되면 아직은 시장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불안함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비중 축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은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월요일 날 트럼프가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그에 따라도 종목별로 움직임은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C 앱솔릭스의 1억 달러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 전기도 이 안에서 포함이 좀 돼야 되는데 삼성 전기 역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LS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LS 일렉트릭이 인공지능 개발사인 xAI에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을 하고 미국 4대 빅테크 중에서 세 곳과도 배전반 납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LS 그룹주 전반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지재권 분쟁을 종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이쪽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임시공휴일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 해외여행을 하는 게 아닌가. 뭐 한 달 전에 뭐 무한 사태, 뭐 다른 얘기로 하면 어 제주항공 참사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다 보니 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는 뭐 일부 영업 정지 통보가 되게 되면서 반사 이익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호화폐는 상승을 하지는 않지만 알트코인 중에서도 상승하는 그 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측면을 좀 보여주었고요. 아이폰은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부진 소식에 미국에서도 4%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웨이가 2위고요. 비보가 1위, 애플이 3위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부 아랫꼬리를 좀 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TSMC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그런데 미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2월 달에 10나노급 6세대 D램 세계 최초 양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개발부터 양산까지 최소 6개월 정도로 소요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경쟁사들이 지금 당장 10나노급 6세대 D램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보다는 6개월 이상 뒤처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세법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HBM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 분야에서 어, 반도체주의 최대 40%에서 50% 세액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장비 쪽에서는 미 상무부 FBI 중국 통신장비 업체 바이셀즈 테크놀로지 수사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자리 관련주도 역시 서울시에서 역대 최대 2조 7천억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인 상승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SK 하이닉스는 상승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 전기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유리기판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 상승으로 인한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LS 그룹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죠. 원전, 그 다음에 한국전력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금융 쪽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 장비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도 오늘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C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항공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일부.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뭐 일단은 저가 항공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종목이었던 대한항공이 아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S오일
뭐 유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연출을 하고 있고요. 어, 코스닥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소폭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LS 그룹, LS 머티리얼즈, 리노, HPSP, PSK, 테크윙, 피롭틱스 뭐 이런 종목들, 반도체, 그리고 LS 그룹주,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쪽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는 딱히 뭐 넥스틴도 반도체니까요. 고영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도 일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테마가 이어지고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약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조정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이 좀 있어요. 리노공업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LS증권에서 목표가는 유지를 좀 했고요. 대덕전자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S만도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LS그룹주는 여기에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미국 수주 소식에 따라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내용인 거고요. 이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국콜마가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T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리노공업이 5%대 상승을 하고 있고, 유리개판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기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덕선네오룩스가 오늘 한 6% 7%대까지 하락 후 반등이고요. PSK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LS 그룹 이슈가 좀 있었던 거고요. HPSP는 어제부터 이슈가 좀 있었던 게 뭐 매각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쭉 내려가면 아이패밀리 SC는 뭐 어제 좀 조정을 받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리노공업입니다. 4분기 예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대비 4분기 수출 공급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이 더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2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이전에 저항으로 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아주고 상승을 하고 조정 받아주고, 원래 그 리노공업은 이 가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돌파를 해주고 조정을 받아주고 상승하고 전 고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22만 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 다시 한번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까지 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2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가로 잡는 건 24만 5천 원이라는 거. 24만 원에서 24만 원까지는 아니네요. 24만 한 4천 원에서 24만 6천 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뭐 최근에 리포트 보게 되면 목표가 하향 조정 뭐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오늘은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2차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13만 3천 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근에 들어서 13만 3천 원만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몇 년 후가 될 텐데 뭐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보게 되면 지지가 나와야 될 가격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3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 만약에 3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2만 7천 원대까지 약세인 거예요. 그래서 3만 원 지지를 잡고 반등이 만약에 나오면 요거는 새로운 타이밍에 나올 수 있겠는데 3만 원 위로 못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3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PSK 홀딩스. PSK 홀딩스가 여기가 저항이에요. 55,000원이 저항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55,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저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55,0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아마 어, 월요일 뭐 다음 주라고 하더라도 55,000원 돌파 여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머티리얼즈 1월 3일 날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저항이었고요. 저항이었고 계속 횡보 이어지다가 거의 뭐 20일 만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14,800원이 단기적인 저항인데 지금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14,8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오늘 뭐 급등을 했으니 월요일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PSP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건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11월 달에 이슈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3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걸 한 2조 원 정도로 시가총액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만 5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 조정을 이렇게 받아주고요. 저점을 여기에서 잡은 거잖아요. 저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소폭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소폭 상승을 해주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뛴 거잖아요. 횡보하다 뛴 거니까 어 오늘 32,000원은 저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32,000원 저항이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3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36,000원이 그 다음 목표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밀리 SC 저항 지금도 계속 저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을 다시 한번 돌파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년 뭐 1,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7,000원대까지 그 다음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목표가 31,000원, 37,000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3만 원을 돌파를 26,500원을 돌파를 하면 정확히는 뭐 지금 27,000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돌파하게 되면 31,000원, 31,000원 돌파 시 37,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관심 종목, 종목 AS 기존에 했던 종목들 다 언급을 좀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9월 달에 관심을 좀 가졌던 종목들이 새롭게 타이밍이 나와서 이 세 종목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이전에 제가 12월 달에 관심을 좀 가졌던 종목이 이거였는데 9월 달에 종목도 있고요. 12월 달에 종목도 있는데 이거 못 올라가서 정리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31,500원 월요일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31,500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3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3만원에서 3,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는 36,700원이네요. 36,700원 단기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도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오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래서 18,000원 매수 타이밍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손절가는 17,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두산 테스나는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스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두산 테스나보다 테스가 낫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BCNC, 저는 BCNC가 올해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BCNC가 그 이유를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올해 영업이익이 18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105억으로 2025년에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당기순이익도 12억에서 829원으로 주당순이익이죠. 늘어나고, 주당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대는 아닌데 2022년에 거의 근사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22년. 근데 상장이 아마 그때 됐을 겁니다. 상장이 그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는 오버라고 봐요. 이거는 오버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4,000원대까지는 뭐 내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적어도 이거는 앞으로 올해 기준으로 100%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소폭 반등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인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미국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20일 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동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